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형 기준을 쭉 열거를 했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형 기준을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범 중에 책임의 정도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처단형은 징역 11년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 회피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11년을 훨씬 상회하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라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가 됐답니다. 근데 법조인이신 우리 정미경 의원은 어떠세요? 저 11년은 근데 사실 저 11년은 저거보다 더 훨씬 상회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요. 예. 지금 수사가 다 된 것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역 11년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아마 어느 정도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잡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후속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도 더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북한에다가 돈 준 부분 이것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백현동도 있었고 정자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20년이 넘어갈 수도 있죠. 어허. 아니 그 무기징역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검찰의 구형령은. 제3자 뇌물 성남 FC 건만 하더라도 지금 뇌물 액수가 133억 5천이에요. 근데 네. 특가법상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 FC만 놓고 봐도 이게 13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검찰도 영장 청구서에 훨씬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걸까요? 예, 그렇죠. 10년 네. 이상이니까 네. 11년을 상회해서 선고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남 FC 말고 지금 대장동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무기징역 정도도 지금 예측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 사석에서는 그걸 저걸 하고 있어요. 지금 양형이 어느 정도 될까.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 때 이게 되면은 거의 무기징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그거는 뭐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뭐 그렇다. 예. 이런 식이면 모든 지자체장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검찰이 택지개발 관련한 것이랄지 지자체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검찰에서 추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법에 안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고유 영역일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자체 사업까지 다 관여해서 수익도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여의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